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몸맘TV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오래전부터 겪고 계시지만 정확한 이유를 몰라 참아온 불편함, 그리고 일상생활의 작은 동작에도 영향을 주는 증상, 바로 손발저림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끝이 간질거리거나 발바닥에 전기가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밤에 누우면 손가락이 화끈거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경험. 이런 증상들은 겉으로 보기엔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손발저림은 몸이 지금 어떤 부담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저림을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합니다. 신경이 눌리거나 혈류가 약해지거나 혈당이 불안정하거나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허리와 목 구조가 변해 신경이 당겨지는 경우 등 몸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발저림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느끼는 불편함의 실체가 보이고 어떤 부분을 바꾸면 좋아질 수 있는지도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손발저림의 가장 큰 원인은 신경의 압박입니다. 신경은 전깃줄처럼 온몸을 이어주고 있는데 이 전선이 좁은 틈에서 눌리거나 비틀리면 전기가 끊기는 것처럼 저림이 시작됩니다. 손이 저릴 때 가장 흔한 부위는 손목입니다. 손목을 지나는 신경은 아주 좁은 터널을 지나가는데 설거지, 걸레질, 스마트폰 사용처럼 손목을 반복적으로 굽히는 일이 많으면 이 통로가 붓고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립니다. 그래서 엄지와 검지, 중지가 유독 저리고 밤에 누웠을 때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발저림은 허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눌리면 엉덩이에서 허벅지, 종아리를 거쳐 발끝까지 전기가 흘러가는 듯한 저림이 이어집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다리에 통증이 번지거나 짧게 걸어도 종아리가 불편해지는 증상은 대부분 허리신경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경뿐 아니라 혈액순환 문제도 손발저림을 자주 만듭니다. 혈액은 산소를 싣고 손발 끝까지 가야 하는데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고 예민해집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는 분들은 혈관이 좁아지면서 저림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걷다가 종아리가 빨리 뭉친다거나 발끝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반복되면 혈액순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혈당의 변화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신경이 손상되기 쉬워지며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발저림입니다. 발바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 밤에 유독 화끈거리면서 저릿한 느낌, 바닥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비타민 B군 부족입니다. 비타민 B1, B6, B12는 신경의 보호막처럼 작용하는데 식사량이 줄거나 흡수가 떨어지면 신경이 쉽게 예민해져 저림이 반복됩니다.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는데 도대체 왜 손발만 저린 건지 답답하셨다면 비타민 부족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발저림은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천천히 시작되지만 몸은 그 전에 여러 초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말을 두 겹 신은 것 같은 느낌, 손끝 감각이 예전보다 무딘 느낌, 발바닥이 푹신하지 않고 둔탁하게 느껴지는 느낌, 젓가락질이 예전보다 어색한 느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두 신경과 혈류가 이미 부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초기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 이 시기만 잘 관리해도 통증으로 발전하지 않고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손발저림이 반복되는 분들은 일상에서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손끝으로 단추를 채울 때 유난히 손이 둔하게 느껴지고 신문을 넘길 때 종이의 촉감이 정확히 느껴지지 않거나 양말을 신었는데 발바닥 감각이 무딘 것처럼 느껴져 걷는 동안 중심을 잃을까 불안해지는 경험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딱딱하게 굳은 느낌이 들거나 밤에 누웠을 때 손끝에서 저릿한 느낌이 더 강해져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몸이 지금 신경이 조금 힘들다는 메시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보내고 있는 신호입니다. 신경은 다른 기관과 달리 문제가 생겨도 바로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감각이 흐려진다든지 살짝 저릿해지는 느낌처럼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되는데 2단계에서 원인을 파악하면 증상이 깊어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이 작은 신호를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림이 조금씩 범위를 넓히고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발 저림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앉아있는 동안 허리와 골반의 신경이 눌리기 쉬운데 특히 등바디에 기대어 비스듬히 앉거나 소파처럼 푹 꺼지는 곳에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뼈의 각도가 틀어지면서 신경 압박이 더 심해집니다.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발저림이 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를 습관적으로 꼬는 자세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다리를 꼬는 순간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틀어져 저림이 더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체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한 저림뿐 아니라 다리 붓기와 피로감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손저림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고개가 15도만 앞으로 기울어져도 목이 받는 부담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때 목에서 팔로 이어지는 신경이 당겨지면서 손끝 감각이 둔해지거나 팔 전체가 저릿해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분들은 손목을 굽힌 채 오랫동안 들고 있기 때문에 손목 신경이 눌려 저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도 저림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신경은 따뜻한 환경에서 기능이 안정되는데 손발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저림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겨울철에 특히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조심해야 하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손발 저림은 대부분 생활 습관 문제로 재발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나타나는 경우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저림과 함께 갑자기 근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온다면 예를 들어 컵을 잡으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걷는데 다리에 무게가 실리지 않아 휘청거리는 느낌이 생긴다면 이는 신경이 단순히 눌리는 수준이 아니라 기능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쪽만 계속 저리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몸 전체가 아니라 왼쪽만, 오른쪽만, 특정 손가락만, 특정 발가락만 저린다면 대부분 신경이 지나가는 특정 구간에서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는 처음에 한쪽 저림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림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뇌혈관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다리거나 지켜보면 안 됩니다.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역시 발저림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경이 손상되기 시작하고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는 초기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발의 감각이 점점 떨어져 상처를 못 느끼고 감염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발 저림은 원인이 다양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많은 경우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손발 저림을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손발 저림을 완화하기 위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별다른 장비 없이도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방법은 손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3초 스트레칭입니다.
손목은 하루 동안 무수히 많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작은 긴장만으로도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손을 앞으로 곧게 뻗고 손바닥을 천천히 위로 젖혀 3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아래로 향하게 하고 다시 3초. 마지막으로 손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며 3초씩 유지하는데 이 단순한 동작이 손목의 압력을 낮추고 손저림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스트레칭을 하루 2번만 꾸준히 해도 손끝의 저릿함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는 허리를 바로 세워주는 1분 리셋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허리가 아프지 않은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허리가 아프지 않아도 신경이 눌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가 조금만 틀어져 있어도 발저림이 쉽게 반복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등바디에 기대지 않고 곧게 앉습니다. 골반을 정면으로 세운 뒤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면서 허리 주변의 긴장을 1분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다리와 발끝의 저림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 있는 분들에게 이 동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온열 관리입니다. 신경은 따뜻한 환경에서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차가운 환경에서는 혈관이 수축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저림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5에서 10분 동안 손과 발, 종아리를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신경의 긴장이 풀리고 혈류가 개선되어 저림이 훨씬 덜 느껴집니다. 특히 손발이 찬 체질을 가진 분들은 이 단순한 온열 관리만으로도 저림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종아리 펌프 운동입니다. 발목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 운동은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걷기 시간이 부족한 시니어분들에게는 이 간단한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20회 움직이는 것만으로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동작은 하체 저림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상태의 점검입니다. 음식도 잘 먹고 특별히 영양 부족은 없는데 왜 저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신경은 비타민 B군이 부족해졌을 때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기관입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B12는 신경을 감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들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속도가 떨어지고 저림이 쉽게 생깁니다. 식사량이 줄거나 위장 흡수가 떨어진 시니어분들은 음식만으로 이 영양소를 충분히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의사 상담을 통해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저림이 좋아질 때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를 알아채는 것도 회복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첫 번째 변화는 저림의 강도와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전엔 10분만 앉아 있어도 찌릿했던 다리가 20분, 30분까지 편안하다면 신경 압박이 줄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저림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손 전체가 저리던 것이 손끝만 살짝 저리거나 발목까지 올라오던 저림이 발바닥에만 머문다면 신경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밤새 저릿한 느낌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면 몸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뇌졸중 전조 증상이나 급격한 근력 저하 같은 위험 신호가 보일 때는 지체 없이 병원을 찾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손발 저림은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도 개선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순환을 깨우고 틈날 때마다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고 잠들기 전에는 고생한 손발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신경과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손발 저림은 결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몸맘TV는 여러분의 하루가 더 가볍고 편안해지도록 앞으로도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림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